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기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검사 거부와 바이러스 전파와 관련해 법적 처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감염병 의심 환자가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거나 보건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무단 이탈에 도심을 활보하거나 다른 지역을 방문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처벌받은 경우가 한 건에 불과해서 유명무실하다는 보도입니다. KTV 사이다에서는 코로나19 법적 처벌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법률 위반에 대한 기소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거짓말에 대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도 거짓말을 했던 유튜버가 있었죠. 자, 교수님, 당시에 어떤 처벌이 내려졌죠? 네, 그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례는 없고요. 네. 수사 중이거나 이제 막 기소돼서 재판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처음 알려진 사례는 지난 1월 말에 기억하실 겁니다. 지하철에서 심하게 기침 소리를 내면서 자신은 우한에서 왔으니까 멀리 떨어지라고 소리를 질렀던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었던 일이죠. 번화가 한복판에서 감염자라고 쓰러지는 영상까지 게재했습니다. 동기는 유명해지고 싶어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지만 일단 훈계만 받고 이제 풀려났고요. 또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되자 자진 출석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네. 네, 초기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불구속 입건한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그럼 변호사님, 최근에 법원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최근에는 대구의 신천지교회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해서 지역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은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SNS를 중심으로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해도 벌금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이다라면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로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해도 벌금 처벌만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네. 이 감염병 환자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또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징역형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이 방역기관이 오해하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방역을 실시하게 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최대 징역 5년까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검역법, 의료법 이렇게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지난달 26일에 국회를 통과를 했죠. 변호사님, 코로나 3법 여기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난달 26일에 코로나 3법이라는 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검역법, 의료법 이 세 가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반대표가 한 표도 없이 100% 찬성으로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네. 이번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앞으로 이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의심 환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우선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에 관해서 이제 신설을 했고 이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던 것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네. 또 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같은 의약 외품과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국외 반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됐습니다. 이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처럼 이 감염 취약계층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는 규정도 마련이 되었고요.
또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을 지금의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확충하는 내용들이 추가됐습니다. KTV 사이다에서는요,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조사나 진찰을 거부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그리고 자가격리를 위반해도 실제로 처벌 가능성은 적다. 이런 보도 내용 살펴봤는데요. 확인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째, 감염병 환자가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환자의 적극적인 거짓말로 잘못된 방역을 실시하게 된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돼서 최대 징역 5년의 처벌도 가능하다는 점 확인했습니다. 둘째,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기존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지만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도가 강해졌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